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조기 대선 테마를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좀 알아둬야 하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재료랑 일정, 그리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뭐 대선 테마 항상 그렇죠. 이제 변동성, 리스크,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기 대선 시즌에 들어가면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. 뭐 서로 그런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찌라시성 내용들도 분명히 나와요. 이전에 이제 뭐 홍정우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이제 가족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, 정말 뭐 대선 시즌 되면은 어떻게든 물어뜯을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스크래치 내려고 나오는데, 그런 거 이제 변동성은 좀 감안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, 만약에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이건 진짜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좀 주의하기는 해야겠죠.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좀 헐뜯는 그런 비방성 이슈에 대해서는 하락을 하면 그 뒤에 또 리턴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료 관점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나, 그런 건 튀어나오면은. 자, 그래서 일단 대선 테마에 대해서 매매한다면은 좀 알아둬야 하는 재료 및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내용이고, 일단은 대선 테마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여야. 지금 여야가 이제 없는데, 그냥 이제 좀 편의성을 위해서 국힘이랑 민주, 이렇게 좀 표현하면, 뭔가 좀, 제가 좀 안 익어서 그런지, 일단은, 조금 더 음절이 짧은 것도 있고, 그래서 조금 양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국힘 측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인물들이 좀 있어요. 특히 이쪽은 특이점이 있었죠. 바로 대통령 금요일 탄핵 선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, 왜 내부에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, 그런 상황에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대선 출마, 나는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. 지금 같은 당인 대통령이 뭐 탄핵되길 바라는 거냐,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저번 주까지는 좀 잠잠했어요. 하지만 금요일날 결과가 나오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출마 선언 예정, 이런 것들 막 나오죠. 그게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주들 좀 볼 수 있던,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인데, 일단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 예정, 그 다음에 오세훈 이번 주 내로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이다. 이런 게 이제 다 좀 단독 뉴스이기도 하고, 각자 조금씩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가볍게 참고는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오늘 이제 공식화를 했죠. 선언의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. 그래서 장관직을 일단 내려놨어요. 장관직을 내려놨고 9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에 대선 출마 선언 예정. 그리고서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, 이재명 당대표직에 대해서 9일 사퇴 전망. 사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대선 출마에 대해서 또 행보를 이어가겠죠.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차피 어대명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그래도 같은 당 내에서 대선 출마, 그 당마다 이제 비명계 이렇게 갈리잖아요.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뭉쳐있는 그룹이 갈리다 보니까, 오늘 김동연 같은 경우에 인천공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, 김경수도 이번 주 중 출마 공식화 예정. 그래서 이런 대선 출마 일정에 대해서는 좀 봐둬야 되는 게,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긴가민가 하는 거는 분명히 갈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내용 대신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은 거기서는 단기 재료 소멸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게 이 케이스가 있었죠. 써니전자 안랩 안철수 같은 경우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재료소멸로 그냥 줄줄줄줄 반등 없이 끝까지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재료 기대감으로 이게 진짜 출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고정시키는구나 발언을 통해서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, 그것과 별개로
그 전까지 올랐던 거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제 하냐 마냐 공식적으로 당사자가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언급하고 나서는 재료 소멸로 밀릴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, 자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상홀딩스가 넥스트레이드 관련주인데 해가지고 한동훈 관련주죠. 한동훈 관련주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넥스트레이드 매매되는 종목이 대상홀딩스 하나예요.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요거는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도 좀 부각되니까. 근데 대상홀딩스가 한번 투매 나왔다가 싹 올려놓고 뒤에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변동성이 있나 갑자기 실시간 상위에 올라있길래 봤더니 그 내용 뉴스 하나 뭐 돌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국민의힘 당원 때문에 대선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요 국힘 당원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좀 사퇴해야 된다. 사퇴해야 한다. 대신에 뭐 몇몇 케이스는 예외로 한다. 이 명시. 근데 이제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뭐 경선 참여 못하는 거 아니냐.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출렁했던 것 같고, 대신에 요거는 결국 뭐 전국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뭐 추인 이런 걸 받으면은 이제 문제는 없을 사안이다라는 내용도 있기는 해요. 이게 뭐 공문서랑은 다르잖아요. 사문화된 조항이다 보니까 그냥 국힘 내부 당헌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예외로 넘길 수도 있다 뭐라는 해석도 좀 있기는 합니다. 어찌됐든 제목이 조금 그 당원 때문에 뭐 대선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 못하나? 라는 제목이 붙어서 그런지 한번 좀 출렁하기는 했어요. 저게 실제로 뒤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일 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알아는 두셔야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일단은 뭐 줄줄이 있는 케이스를 좀 일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 여기는 시장직 사퇴고, 그 다음에 오세훈, 준의 대선 출마 선언 예정, 이재명 당대표 9일 사퇴 전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재료 소멸로 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또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정치 대선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각 당에서 경선 일정이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나오긴 할 겁니다. 아마 이번 주 주말 끼고서든 뭐 해가지고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 뭐 나오진 않았는데 민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스 기자분이 좀 뭐 자신의 생각을 넣은 것 같기는 해요.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안건에 대해서 두 개 경로로 좀 이제 했더라고요. 뭐 예비 경선 포함한 케이스랑 일반 경선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경선 일정이 공식적으로 각 당에서 나올 거예요. 그리고 경선 일정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? 보통 토론회가 잡히겠죠.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결국 대선 후보에서 이제 밀려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당연히 나뉘겠죠. 우리가 이제 뭐 토너먼트 하듯이 해가지고 둘이 붙어서 뭐 누구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당 경선이 이어지면은 그런 경선에서 결국 각 당에서 대선 후보 힘을 몰아주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밀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. 경선 후보로 쭉쭉 올라가는 사람 이쪽은 이제 당연히 관련주들을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토론회가 분명히 중간중간 껴있을 거예요. 그래서 토론회를 뭐 이전에 보통 뭐 기간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 좀 예상되기는 합니다. 시간이 타이트하죠. 2달이다 보니까 뭐 매주 간격으로 탁탁탁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토론회가 있을 텐데 이 토론회라는 것도 우리는 좀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. 왜? 토론회에서는 보통 뭐 지금 사회 전반에 거친 그런 부분들, 내용들, 뭐 시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후보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 플러스 주식시장에서 돈이 되는 거는 결국 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뭐 어떤 정책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뭐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거든요. 그리고 정책 관련은 이 토론회 경선 이후에도 어차피 뒤에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도 또 각 당끼리 당 후보끼리 뭐 대선 후보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 우리 몇 번 보셨죠?
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1차로 각 당 경선 이런 곳에서 뭐 토론회 같은 거 나오면은 정책 키워드들 언급이 나올 수 있어서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. 그래서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나, 그리고 그 정책 같은 게 이 후보가 메인으로 갖다 밀 것 같다, 그러면 그게 결국 공식 선거운동에서 정책으로 또 엮일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둘 수 있고, 여기서 반짝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선거운동에서 또 곧 TV 토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, 라이브. 저는 그런 거 좀 기대되긴 하는데, 그런 곳에서 또 기대감으로 반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. 그리고 경선 후보에서 당연히 더 유리한 사람이 나올 건데, 그런 케이스는 이쪽에 힘이 더 몰릴 수 있겠구나, 밀려나는 사람은 이건 좀 조심해야겠구나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요것들이 있고, 그 외에는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는 뭐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퇴임해야 되고, 대선 정식 후보자 등록이 5월 10일에서 11일이기 때문에 지금 각 당은 특별한 거 아니면은 5월 초 뭐 공직 이거 퇴임 시간 전에까지 해서 대선 후보를 각 당에서 압축할 가능성이 높아요. 좀 늦춰지더라도 뭐 요 전까지는 해야 되지만, 특별한 거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이 전까지 하거든요. 공직 퇴임 기간 시간 전까지는.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각 당 후보 압축이 될 겁니다, 이 전까지. 그리고서 그 뒤에는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겠죠. 그 압축된 사람들 위주로 관련해서 뭐 정책, 인맥주들, 기술적인 반등, 마지막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선거운동이고, 그 다음에 6월 3일 화요일 조기 대선 테마, 그 조기 대선 일이고, 요때가 임시 휴무로 잡혔죠. 당연히 쉬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 정도 일정은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각 당의 경선 일정 좀 타이트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내용 디테일하게 볼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